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무성한 숲속에 은빛 털을 가진 영리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매일같이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는 오후, 여우는 향기로운 포도향이 나는 어느 덩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 덩굴에는 탐스러운 포도 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본 적이 없어. 여우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덩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덩굴은 생각보다 높이 매달려 있어 그녀의 키로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점프를 시도했습니다. 여우는 온 힘을 다해 높이 뛰기를 했으나 포도송이는 손끝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뒤로 물러난 다음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 올라보았지만 역시나 포도를 따낼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잠시 쉬며 그녀의 똑똑한 두뇌로 어떻게 하면 포도를 딸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될까? 혹시 특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덩굴이 낮게 휘어질까? 하며 다양한 방안을 생각했지만 아직 명쾌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덩굴을 아래쪽에서 흔드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여우는 발을 구르며 덩굴 줄기를 잡고 흔들었지만 포도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우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우는 간단히 포기할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포도를 노려본 다음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포도가 쉬어서 먹을 수 없을 거야. 어차피 맛도 없을 텐데 뭐. 그리고는 뒤돌아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여우는 숲을 돌아다니며 다른 먹이를 찾으며 살아갔습니다. 여우는 그 후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우는 숲속에서 배운 지혜로 인해 더욱 현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우화 작가 장드 라 퐁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교훈적인 이야기들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인 샤오몽에는 두터운 안개 속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성이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성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오직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성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안개 속에서 길을 잃거나 과거의 유령을 마주치며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마을에 장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다. 장은 어린 시절부터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언젠가 자신이 그 신비로운 성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장은 모험을 좋아하고 두려움 없이 어떤 도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용감한 청년이었다. 하루는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 장은 불현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성이 그를 부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장은 해돋이를 보며 길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넌 장은 드디어 성이 있다는 곳으로 알려진 안개 낀 언덕에 도착했다. 안개 속은 모든 것을 하얀 베일로 감싼 듯 했고 그는 자신의 시야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은 마음을 굳게 다잡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몇 시간이고 계속 걸어가던 그는 마침내 이상한 빛과 함께 고요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마법처럼 눈앞에 커다란 성이 나타났다. 성은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웅장하고도 아름다웠다. 장인은 성의 큰 문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빈 무리 중에 성의 주인인 백작이 나타났다. 백작은 장의 용기 있는 마음과 순수한 영혼을 알아차리고는 그에게 성 안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성 안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방, 눈부신 보석들이 반짝이는 복도, 고 신비한 그림이 그려진 벽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작은 장에게 왜 이 성이 안개 속에 숨겨져 있는지 설명했다. 본래 성은 프랑스를 보호하는 마법이 담긴 장소였으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장은 영광스럽게도 이 비밀을 맡을 사람이 되었고 백작은 그날 밤 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안개의 세계로 사라졌다. 그 후로 장은 그 성을 지키는 자가 되어 많은 여행자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어느덧 그는 안개 속의 수호자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곳곳에 전설로 남아 전해졌다. 꿈과 용기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용기를 낼 준비가 된 이는 이 신비로운 성을 찾아 삶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품게 만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치앙이라는 이름의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치앙은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마을 근처의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 마법의 연못이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루치앙은 더 큰 모험을 찾아 숲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즈음 루치앙은 작고 빛나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못은 전설 속의 마법의 연못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못의 표면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연못가로 가까이 가자 물속에서 아주 작고 반짝이는 요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년. 나는 이 연못의 수호자라네. 요정은 말했습니다. 루치앙은 요정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연못의 비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정은 연못의 물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치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소원을 빌고 싶었고 마을의 빈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치앙은 요정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 숲이 언제까지나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장소로 남아있도록 해주세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루치앙의 현명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루치앙이 마을로 돌아갔을 때 그는 숲의 바람이 부드럽고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을 안전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연못의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졌고 루치앙의 용기와 현명함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루치앙이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가끔 숲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의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선택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루치앙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남아 길고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끝없는 초록 들판과 깊고 신비로운 숲으로 둘러싸인 마법의 땅. 프랑스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레 클라르테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속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각자의 성격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반짝였고 마을의 사람들은 이 빛을 통해 서로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레 클라르테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설적인 생명체 루미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엘은 밤하늘의 별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빛나는 날개를 가진 백조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루미엘이 가장 어두운 밤에 나타나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밝은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레 클라르테 마을이 깊은 슬픔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창 꽃이 피던 봄날 마을의 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각자의 마음의 빛도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을의 원로들은 이것이 루미엘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모험을 떠날 자원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프란체스코와 마리라는 두 명의 용감한 소년과 소녀가 이 일을 자처하며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루미엘과의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 기슭에 도착한 그들은 루미엘을 부르는 마법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법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물결이 잔잔해지고 호수에는 커다란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루미엘이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나의 빛은 너희들 마음의 빛에 의해 지속됩니다. 하지만 슬픔과 상처가 마을을 에워싸고 있구나. 나의 빛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프란체스코와 마리는 이 말을 이해하고 마을로 돌아가 모든 이들에게 루미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주 광장에서 모여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점차 각자의 마음속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루미엘의 힘도 회복시켰고 마을은 다시 활기차고 빛나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와 마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깨달았고 서로의 빛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들의 모험은 후대에도 전설로 전해지며 마을의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레 클라르테 마을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 덕분에 항상 밝고 행복한 빛으로 넘쳐나게 되었고 루미엘은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위해 빛을 발휘하여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루미에를 위한 축제를 열어 빛과 우정을 기념하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